자, 이어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분석 패키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실습 부분에서 아직 완성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넘파이 얘기까지 했었지만 사실 점점 뒤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우리 진행하는 데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펜다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펜다스를 보면 펜다스는 이미 우리가 설치했습니다만 요즘 펜더스 즉 H5의 언더 300을 좀 클릭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제일 위에 펜더스라는 마크업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코드인데 느낌표를 주면 느낌표 시스템 코드라고 했죠. 시스템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콘다 인스톨 또는 PIP 인스톨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이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고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설치할 수 있죠.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용량이 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터미널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속도상으로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미리 작업하시는 거 좋습니다. 흔히 나오는 것에는 이제 이 가상환경이 서로 상의해서 설치했는데 인식을 못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조심을 하면 나머지 쉽게 이루어지죠.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import pandas PDS, PD라는 에일리어스로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설명입니다. 그 지난번 시간이죠. 뭐 기억을 하신다면 데이터 프레임이 기본인데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와 시리즈로 엮여져 있는 것이다. 그게 두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펜더스에서는 이 인덱스가 중요하다. 인덱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시킨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위를 컬럼, 옆에를 인덱스, 그런데 인덱스를 따로 주지 않으면 디폴트에서는 숫자로 차례차례 넘어가지만 인덱스를 따로 지정해주면 인덱스의 명칭이 묻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었네요. 딕셔너리 안에 키와 밸류가 있고 그들을 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purchase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력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 결국은 스파겟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또 뒤에서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서의 데이터 프레임은 펜더스의 코어 프레임의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 얘기는 펜더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어 모듈 밑에 프레임 모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다. 데이터 프레임 인스턴스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인덱스를 새로 생성했네요. 여기 지금 인덱스가 0, 1, 2, 3, 4인데 인덱스를 이렇게 주니까 수행시키고 나니까 이런 인덱스로 잡혔죠. 인덱스가 중요합니다. 펜더스는 그 인덱스를 특강점으로 생각한다. 그, 특히 강조해서 그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로그로 주면 또는 iLog일 경우 인티저 로케이션이고요. 여기는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존만 뽑아달라 뭐 이런 것이죠. 존만 뽑으니까 지금 애플의 3과 오렌지 0이지만 여기에 간단한 메타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준이라는 이름이고 데이터 타입은 int 64이다. 그리고 분석자를 위한 보조적인 자료이니까요. 자, 읽을 때 purchase라는 CSV가 있었죠. 그걸 읽어드릴 때 read on the CSV라면 바로 읽어드립니다. 아하, 위치가 지금 제가 좀 조정해서 가져오느라고 밑에 asset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asset에서 읽으면 됩니다.
즉 현행 디렉토리 밑에 있는 현행 디렉토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혹시 처음 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import os하고 os. 이렇게 쓰죠. os.get cwd를 하면 현행 디렉토리가 어디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행 디렉토리 밑에 있는 asset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를 가지고 오면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같이 해줘야겠네요. 뭔가요? 아하, 슬래시가 잘못됐네요. 자, 입니다.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read under JSON 하면 JSON 파일인데 JSON 파일을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purchase.json인가요? purchase JSON은 제가 파일을 가져오질 않았네요. new purchase JSON. 아마 이걸 읽어서 new purchase로 가져오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죠. 지금 여러 개 시리즈로 있는 프로그램 파일 중에 지금 간단하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지금 뽑아오다 보니까 데이터 파일이 좀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 new purchase JSON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애플의 오렌지에 등등이니까 애플의 오렌지에 그러네요.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즉 assets에 new 하고 new purchase의 JSON으로 가지고 와서 JSON을 읽어드려서 가져오는 걸로 해보죠.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ySQLite 같은 경우는 SQLite이니까 이거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아니고 로컬 파일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이지만 SQL을 쓸 수 있는 자체 설치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purchase가 어떻게 되네? purchase가 지금 이것도 purchases가 아마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SQLite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스팍을 이용하면서 직접 SQLite를 이용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이 부분부터는 잠깐 보죠. 예컨대 IMDb 읽어드리는 것이네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하고요. IMDb를 읽고 내 인덱스 컬럼은 타이틀로 잡고 읽어드려서 이렇게 하면 movies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타입에 movies.df를 주면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의 결과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건 앞에 우리가 봤던 SS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옆으로 좀 벌려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시면 이 창에 뜨기 때문에 아마 접힐 텐데. 자, 그래서 보시면 예컨대 영화의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크 순위가 있고 장르가 있고 간단한 소개, 감독자, 그 다음에 배우는 누가 왔고 개봉 일자는 언제였고 상영 시간은 얼마이고 평점은 얼마를 받았고 여기에 참여한 그 투표자들은 몇 사람이나 있고 수입은 얼마이고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의 데이터인데 그걸 가지고 올 때 .csv를 가져오는데 그 인덱스 컬럼은 타이틀을 인덱스 컬럼으로 주겠다. 그래서 원래 타이틀 필드가 동일하게 있을 텐데요.
제일 위에 랭크가 있고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을 인덱스로 끄집어 온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의 헤드이니까 앞에 5개를 보여주고요. 또는 n equal 10을 주면 10개를 보여주고 등등입니다. 또는 점 tail을 주면 뒤를 보여주고 뭐 이것들은 뭐 우리 여기 나와 있네요. 맨 뒤에 있는 2개만 보여달라. 그랬더니 지금 이거 보니까 전체 그 이 IMDb 데이터셋은 전체가 1000개짜리이고 그런 걸 볼 수 있네요. 그 내용을 여기 Movies DF에 .info를 주니까 컬럼은 10개이고 그리고 레코드는 1000개이고 그리고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데이터 타입은 각각 어떻고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컨대 여기서 중복 데이터가 있느냐, 중복 데이터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예컨대 점 어펜드하고 하니까 지금 2개, 1000개짜리를 엮어서 2개, 2000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드롭 듀플리케이트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1000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0개가 있고 그거를 다시 복제를 해서 2개를 붙여서 20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컬럼이 모두 중복되는 것들을 제거하니까 다시 1000개가 됐습니다. in place 이걸 true로 하면 자체적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컬럼 내용만 볼 때 점 컬럼수로 하면 컬럼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리네임 시키면 컬럼 리네임이 되고요. 컬럼이 리네임 됐습니다. 그래서 리네임된 상태에서 보니까 컬럼을 지금 리네임 시켰습니다. 여기 지정한 대로요. 원래 이랬는데 바꾸는 것이죠. 그런 작업의 내역이 지금 나와 있고요. 미싱 밸류인 것들. 그래서 무비DF에 어떤 컬럼이라도 미싱된 결측치가 있느냐. is null 해서 null이면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요즘 false로 나니까 다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is null 보니까 여기 전체 10개의 컬럼 중에서 나머지는 결측치가 하나도 없지만 그 수익 100만 불 단위로 영화 수익은 1000개 중에 128개가 그 결측대 값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점 drop NA에서 뺐네요. 그러면 1000개 중에 128개를 뺀 나머지 것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838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결측치가 있는 것들 예컨대 10개의 결측치 10개의 컬럼 중에 특정 컬럼이 결측된 것이 있을 거예요. is null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결측치가 있는 것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10개의 컬럼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컬럼에서 결측치가 있는 것을 결측치로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펜더스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측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것들은 옳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예컨대 지금 여기는 1000개의 데이터이고 10개의 컬럼이지만 근데 특정 컬럼에서 20개, 30개씩 계속 결측치가 있다고 쳐요. 어느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으면 그걸 제거시키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서 전체의 데이터 건수가 1000개에서 예컨대 5000개라는 이렇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굉장히 아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결축 데이터를 무조건 없애지 않고 거기에 빈 값을 채워넣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임퓨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써서 말씀드릴까요? 네.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 세워넣기의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고 채워넣는다는 것은 그냥 채워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컨대 특정 컬럼, 예컨대 영화 수익의 결측치가 지금 128개라면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게 어떻죠? 전체 영화 수익, 나머지 800여 개의 영화 수익의 평균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다른 여러 개의 컬럼이 있다면 컬럼을 가지고 이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또는 만약에 이게 시간 순이라면 시간에 따라서 앞에 예컨대 5개년치의 평균을 계속 넣는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로직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데이터를 살려나가는 방법. 그러나 이제 조심할 것은 그렇게 채워 넣다 보면 왜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원래는 독립적인데 컬럼 간의 상호 상관성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의 상관성이 희석돼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런 일련의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한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클리닝 또는 데이터 그 정제 작업들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죠. 서로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필드가 200개가 있는데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이 그중에 중요한 것들,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 나가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그 ED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에 관련돼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드롭 NA에서 전부 드롭한 내용이고요. 엑시스 1 경우에는 엑시스 제로가 이렇게 밑에 방향입니다. 엑시스 1은 이 행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있으면은 딜리트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결측치가 있는 영화 수익 컬럼을 없애버렸네요. 그래서 1000개로는 그냥 유지시키지만 컬럼을 지금 바꿔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는 건 뭐 1000개 바이 11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임퓨테이션이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민 값을 넣는다든지 레비뉴의 민입니다. 그리고 그냥 민 값을 적용시키는 것이네요. 등등이고요. 요 ED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도 마치 우리가 그 일반 리스트에서처럼 슬라이싱, 인덱싱 또는 뭐 이 범위를 줄여서 앞에 그 넘파이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특정 로우만 가져와라. 3번, 7번, 9번 로우만 가져와라. 아니면 컬럼 5번, 4번 컬럼만 가져와라. 또는 3번 컬럼과 5번 로우의 교차점을 가져와라. 등등의 작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무비스TF에 지금 특정 장르라는 컬럼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무비DF의 장르를 가지고 와서 그 컬럼을 보여주는 등등의 얘기입니다. 특정 컬럼, 특정 로우를 가져오는 얘기니까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건별로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무비DF에서 감독이 리들리 스코트 감독인 것들만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예컨대 여기서 헤드가 아니라 컨디션으로 보면 지금 뭡니까?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10개가 있네요. 10개 중에 상위 5개만 먼저 봤었네. 이렇게 리들리 스콧인 것들 또는 평점이 8.6 이상인 것들만 가지고 와라. 등등으로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치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문에서 select 컬럼 주고 여기서는 select 지금 all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where 한 다음에 레이팅이 8.6보다 큰 것. 이런 SQL문들을 이렇게 펜더스에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인데 어디 자꾸 이게 탭이 바뀌네요. 뭐냐면 자꾸 자꾸 단계 섞이죠.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죠. 펜더스 vs SQL 또는 SQL 쿼리로 보시죠. 검색을 해보시면 펜더스의 도큐멘트 중에 이게 맞나요? 한번 보죠. read SQL 이 부분이 아닌데요. 펜더스의 SQL로 놓고 여기를 보시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Comparison with SQL 보시면 여기 select면 select 그다음에 where문 그다음에 group by join도 inner join 그다음에 auto join, left join, right join 등등과 같이 그 데이터베이스 SQL문에 해당되는 것이 펜더스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는 소위 이제 애드호크 쿼리입니다. 분석자를 위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쿼리한 다음에 그 결과만 받아보고 거기에 함수를 복잡하게 넣거나 이런 문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제한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펜더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쿼리문을 다 이용하면서도 이 흔적을 남기고요. 또 자동화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함수를 적용시키는 문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것이네요. 여기 레이팅에서 이런 함수를 줬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쓴다면 우리 서브루틴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 파이썬 함수입니다. 레이팅 언더 펑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8.6, 8.0 이상일 때는 good, 그 이하일 때는 bad라고 리턴 값을 주온다. 라고 한 다음에 movies rating에 apply rating 펑션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능이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 이 펜더스에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만 여기는 movies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apply로 메소드를 썼는데 메소드의 아규먼트가 rating 펑션이라는 함수를 apply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결과를 movies under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지정했습니다.
컬럼으로 추가시켜라 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어플라이를 해서 보니까 여기 지금 레이팅 카테고리에 8.0을 기준으로 굿이냐 배드냐 등등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역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능이고 소위 람다 익스프레션 또는 람다 아키텍처의 문제입니다. 또는 이제 람다 오퍼레이터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래서 점 어플라이인데 함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인라인 함수로 놓습니다. 그래서 good if x가 8.0보다 클 때, else bad.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나오겠네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플러팅을 할 때 매프롤립을 통해서 플러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0/8로 주었네요. 그래놓고 지금 movie df에 점 플러스를 한 다음에 스캐터 플러스로 산포도로 만들어 달라. x축은 레이팅. 우선 결과를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x축은 레이팅, y축은 레비뉴 밀리언,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런 타이틀로 주고, 그리고 산포도를 그려달라. 현재 1000개의 영화 데이터에 레이팅을 보니까 레이팅이 대략 이렇게 나와 있네요. 레이팅과 수익으로 보면 비교적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중간까지는 상당히 또 그것과 다른 분포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성만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나 레이팅이 아주 낮은데 수익이 좋은 건 없네요. 레이팅이 좋지만 수익이 안 좋은 것들은 있습니다. 뭐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점 플러스는 우리가 매트럽립 같은 플러팅 툴을 쓰지 않고 펜더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팅 기능을 이용한 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펜더스 경우에는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전제로 하고 여러 가지 플러팅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히스토그램이네요. kind equal hist 하면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와는 달리 이 x축이 컨티뉴어스입니다. 연속형 데이터를 특정한 사이즈로, 이걸 빈이라고 하는데 비닝 사이즈로 잘라서, 즉 빈 사이즈를 아주 섬세하게 할 수도 있고 크게 뭉툭뭉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크라이브 보니까 지금 소위 2Q의 5 넘버 플러스 평균값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레이팅으로 보니까 평균은 6.7이고 평점 6.7이고 1000개의 영화 데이터가 표준 편차는 0.9, 최하치는 1.9, 그죠? 1/4분위, 그다음에 2/4분위, 3/4분위, 맥시멈 값 등등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롯 카인드 이퀄 박스인데 이것이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박스를 기준으로요. 박스가 예컨대 지금 여기서는 평점을 기준으로입니다. 평점의 1/4분위 값입니다. 그 다음에 3/4분위 값. 그러면 Q1에 해당되는 값, 25%에 해당되는 값, 즉 제일 낮은 값부터, 제일 낮은 값이라면 뭡니까? 1.9부터 9.0까지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소팅을 해서 정렬한 다음에, 그러면 개수로 볼 때 25%에 해당되는 값 지역입니다. 75%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요. 그리 보면 이 부분을 IQR이라고 하는데 인터쿼탈 레인지입니다. Q3-Q1이기 때문에, 즉 50%, 전체 1000편의 영화의 평점의 50%는 이 사이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수평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바는
이게 중위 값입니다. 평균 값이 아니고 중위 값, 50%에 해당되는 중위 값. 중위 값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위 값은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치, 아주 특별히 높거나 특별히 낮은 값들이 있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간 위치 값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0% IQR이고 중위 메디안 값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IQR 곱하기 1.5, 또 IQR 곱하기 1.5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노멀 범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걸 휘스커 또는 수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스가 있고 박스에 상하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은 IQR 곱하기 1.5의 값입니다.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죠. 이상치, 비정상치,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그리 보면 자, 전체 50%는 6.23에서 7.23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고, 중위값으로 보면 6.78 정도의 값으로 보여요. 이건 뭐 숫자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상하위의 값으로 놓고 보면 대신에 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영화들이 꽤 있구나. 그러나 비정상으로 높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9가 맥시멈이었고요. 그렇게 보면 9 역시 일정한 범위 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박스플롯이고, 데이터 분석에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죠. 자, 이번 경우는 레비뉴를 지금 내놓고 있네요. 레비뉴를 by 레이팅. 레이팅이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으로 나눠서,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이란 뭡니까? 앞에 우리가 그 8.0을 기준으로 bad와 good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걸 카테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숫자 연속 변수로 되어 있던 것들을 8.0 이상이면 good으로, 그 이하이면 bad로 하면서 good이라는 카테고리와 bad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렇게 컬럼을 추가시켰었죠. 그래서 그 추가된 걸 기준으로 나눠서 보니까, 예컨대 수익성으로 보면 그 평점이 낮은 것의 수익값하고 평점이 높은 것의 수익값, 그러면 대개 수익이 낮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 8.0 이하인 것들의 수익은 대개 100만 불이니까,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그러네요. 그러면 2억 불에서 4억 불 사이이네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이 위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그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아주 비정상적으로 아주 히트를 친 것들, 대박을 친 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또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점이 낮더라도 수익이 높은 것들이 꽤 있고, 다만 그 평점이 9인데 아주 특별히 높은 것이 전체로 끌어올렸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펜다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배포된 것 중에 400번의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역시 파이썬의 일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이 함수형 언어 기능은 스팍을 그 개발하는 데도 이용했을 뿐더러 스팍을 우리가 이용함에 있어서도 주로 많이 사용할 것이니까 빼놓지 않고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펑션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냐? 함수를 일반 다른 구성 요소요. 예컨대 클래스나 아니면 그 흐름 제어 같은 것들이 있죠. 변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그냥 복합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함수 그 자체를 별도의 독립된 오브젝트로 보고 그 기능을 다른 일반 변수나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래서 제가 퍼스트 클래스 디자인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이어 오더 펑션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어 오더 펑션이란 펑션의 아규먼트를 펑션으로 받고 펑션의 리턴 값을 펑션을 리턴해주고
그래서 팩토리 기능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뭐 이런 등등. 그래서 펑션을 일반 데이터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원래 파이썬은 애초부터 그렇게 개발된 건 아니지만 자체가 갖고 있던 클래스 기능을 이용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했어요. 자바나 이런 언어보다 훨씬 일찍 그런 것들을 구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먼저 그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함수 안에, 여기는 스코프 테스트 안에 함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함수 안에 함수가 여러 개 있네요. 그리고 함수 안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여기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함수 안에 함수가 있으면 원래 함수 안에 있는 것을 로컬 변수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 안에 이너 함수가 있습니다. 이너 로컬이 있고 아우터 로컬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마다 각 변수가 바라볼 수 있는 범위, 그걸 네임 스코프, 그리고 스코프, 네임 스페이스의 스코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상당히 예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로컬 안에 있고 두 non 로컬 함수 안에서는 스팸을 non 로컬로 잡았네요. non 로컬로 잡으면 여기서 지정한 스팸을 non 로컬 스팸이라고 하는 것이 요 두 non 로컬이라는 함수 밖에 있는 스팸을 업데이트할 거예요. 원래 non 로컬이 없으면 그냥 로컬에서만 생성되고 없어지지만, non 로컬 준 즉시 소위 enclosing scope, 이 바깥의 스코프의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그걸 거기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일반 경우에는 두 로컬로 나오는데, 그래서 수행을 시켜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는 로컬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예컨대 non 로컬 또는 글로벌로 주면 이 밖에서, 여긴 그 글로벌 스코프로 글로벌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뭐 따로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바깥에서 스팸의 어떤 값이 있다면 그 값을 글로벌이 업데이트 시켜주겠죠.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생성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런 이너 함수를 갖고 있는 아우터 함수 스코프 테스트를 수행시켜 보니까 그 안에 작용에 의해서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한 예로서 우리가 맵, 리듀스, 필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었었어요. 그중에 리듀스는 원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다가 원래 코어 랭귀지에 있다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즉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크툴이라는 라이브러리 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펑크툴을 임포트한 다음에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functool.reduce의 람다 ab를 받으면 a 플러스 b로 작용을 해라. 리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수행을 하니까 이게 이 루프를 설정하지 않고도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2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이고요. 여기 지금 ag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myfunc에서 18 이하면 false 값으로 바꿔라 등등으로 하고, 그 로지컬 값에 의해서 그럼 결과가 개별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18 이하면, 근데 5면 12면 등등은 지금 false 값이 리턴 될 겁니다. 로지컬 값이. 여기 지금 대문자 F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AGS에서 그게 적용돼서 필터로 넘어가면 false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즉 정리하면 필터 myfunc라는 함수를 필터의 아규먼트로 주어서 ages에 대해서 myfunc를 적용해서 그 값을, 결과값을 어덜트에 넣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덜트에는 18 이상인 사람들만 나오겠죠.
18 이상인 값들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 안에 아규먼트로서 적용하는 필터 이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에 함수를 적용시키는데 그게 일종의 팩토리 펑션으로, 그러니까 함수를 생성시키는 함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yel이라는 함수는 텍스트를 받으면 그걸 대문자로 바꾸고 느낌표를 찍네요. 그래서 yel에 헬로를 주니까 전부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도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는 좀 다른 거네요. 얘를 바크에 어사인했어요. 이게 다이내믹 타이핑이기 때문에 이번엔 바크에 뭘 주면 대문자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를 지웠어요. 얘를 주니까 얘는 지금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사인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바크 펑션을 주었네요. functs라는 리스트에는 바크 함수, str.lower라는 함수, str.capitalize라는 함수의 묶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펑크를 보면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각각의 펑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줬네요. 마찬가지고, 자, 이번에는 펑크 제로에 해요. 그러면 펑크 제로니까 바크로 가서 바크가 적용될 겁니다. 그죠? 자, 뭐 그런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상당히 다양한 기능으로 쓸 수 있죠. 보통 뭐 select 이런 문장 대신에 select나 choose 대신에 이렇게 함수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list of function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흔히 파이썬에서는 많이들 씁니다. 파이썬익한 파이썬다운 프로그래밍 패턴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엔 보죠. 그리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func라는 아규먼트를 받도록 돼 있어요. func는 펑션을 받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받은 func 여기 어떤 이름인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수를 받으면 거기에 이런 문장을 적용해서 결과를 내라. 그걸 그리팅으로 받고 그리팅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리트에 얘를 주니까 얘이 아까 수행이 안 됐었네요. 얘이 딜리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수행시켜서 살려놓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얘를 보면 얘이 수행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다음에 휘스퍼를 주고 그리트에 이번엔 휘스퍼를 주는데 휘스퍼는 문장을 받으면 전부 소문자로 바꿔라 하는 얘기네요. 점점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 점점점으로. 그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맵에 예를 하면 각각의 예를 적용시키고 그걸 리스트로 바꿔라는 얘기죠. 펑션 네스팅하는 얘기고요. 펑션 네스팅을 하면서 결과값을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결과의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또 뭐 고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주면은요, 이렇게 주면 수행시키는 즉시 무슨 얘기냐면 이걸 수행시키면 바로 이게 수행되지 않고 자, 우선은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드리다 보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행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위스퍼를 주면 위스퍼이다. 그런데 speak 좀 whisper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speak에 whisper를 주면 지금 whisper는 그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무엇보다 get, speak, func 안에 함수를 여러 개 두고 조건비를 주었네. 그러면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뭐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get, speak, func라는 함수 안에는 두 개의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whisper 함수, yell 함수가 지정되어 있고, 들어오는 볼륨이 0.5보다 크면은 yell로 수행시키고, yell에 여기 그 얘기가 있으니까 앞에 제가 설명드리려던 걸 여기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yell인데 얘를 수행시키는 게 아니라 yell이라는 함수의 레퍼런스 값, 즉 주소 값을 반환해라. 만약에 0.5보다 작다면 whisper 함수의 레퍼런스 값을 가져와라 입니다. 그러면 0.3이면 이번에 get reference에 get speak func에 이걸 수행시키니까 주소값이 반환됐는데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0.7이면 이렇게 반환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이런 식입니다. getFunc 0.7을 수행시켜서 레퍼런스 값을 가져왔었죠. 자, 그런 경우에 그 함수, 그 레퍼런스 값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헬로를 주면 헬로의 대문자로 옐로 가죠. 0.7보다 크니까. 근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0.4 정도를 줄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주면 위스퍼가 수행이 되죠. 왜냐하면 0.4가 적용이 돼서 위스퍼가 리턴 될 거고 위스퍼의 주소값이 스픽펑크로 간 다음에 스픽펑크에 어떤 메시지를 주니까 조용히란 위스퍼로 동작을 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런 식의 함수를 주면 들어오는 데이터의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함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함수를 참조하면서 수행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 0.7에 이런 경우 또는 그리고 내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그래 놓고 이것들을 0.3이라고 하면 위스퍼로 그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긴 예컨대 애더 같은 경우는 에디션하는 덧셈한 함수를 만들어내는 예고요. 그래서 3을 더하는 함수, 5를 더하는 함수를 각각 플러스 3이라는 함수, 플러스 5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3을 더하는 함수, 이거는 플러스 3에 12. 그러면 12를 받아 3을 더하는 함수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5에 21을 주면 5를 더한 함수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make add라는 함수인데 이 안에 함수를 지정해 놓고 그 함수의 레퍼런스 값을 생성시키는데 아규먼트를 받았던 값을 받도록 그래서 3을 주면 3을 합해주는 함수 5를 생성시키는 함수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멀티플라이하고 n을 주면 3이 들어오면 3을 곱하고 5가 들어오면 5를 곱하고 하는 형식으로 계속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부분도 네,
클래스 부분 말씀은 좀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에 대한 또 배경 설명이나 여러 가지 클래스의 기본 기능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것들은 여기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텐서 뭐 우리 지금 이 스팍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딥러닝의 패키지 중에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이 만든 것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주로 중심이 돼서 원래 그 전에 원래 토치라는 게 있었지만 페이스북이 와서 파이토치라는 것으로 지금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래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얘기할 때 그냥 함수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파이토치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클래스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일단 이해하고 나면 그런 의미에서 파이토치가들은 굉장히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요즘도 또 파이토치 쪽으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지요. 그 이외에도 뭐 예컨대 다른 뭐 웹이나 보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클래스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특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코레이터 얘기도 데코레이터도 예컨대 함수에 특정한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에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함수의 기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 일단 생략을 할게요. 펑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좀 나와 있네요. answer의 자, 이것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answer라는 함수가 있고 run something에 answer를 적용하거나 뭐 그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 예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 에러는 아마 의도적인 에러로 생각이 되고요. 이너 펑션, 아우터 펑션도 얘기가 됐으니까. 자, 클로저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치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요. 함수형 언어 기능은 만약에 익숙하시다면 별 부담 없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보시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물론 자바나 다른 데서도 함수형 언어 기능을 상당히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파이썬은 그 보통 뭐 하스켈이니 뭐 이런 언어들처럼 상당 부분 이쪽이 강화되어 있어서 데이터 분석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스팍이 스칼라라는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스칼라가 원래 그 하스켈과 더불어서 그 함수형 언어 기능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주로 이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데이터 분석, 특히 스팍에서는 이 파이썬을 이용할 때도 함수형 언어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패키지들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예제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론 얘기는 잠깐 하고 주로 실습 부분 하겠고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컨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실습 환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패키지와 그 활용에 대한 얘기까지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겠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스팍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작업하는 그런 얘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죠.